오늘 함께할 책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이라는 책을 준비해 봤어요. 추리소설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추리소설 좋아하는데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이 책까지 한 5권 정도밖에 안 봤더라고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등단 35년 차 베테랑 작가고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 작품 수에 비하면 5권 정도는 너무 조금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8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단편이 여러 개 있으면 반절 정도는 재밌고 나머지는 별로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재밌게 봤어요. 단편인데다가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짧게라도 소개를 하자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추리소설 하면 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왠지 그 분위기가 음산하고 음침하고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리소설이 풍기는 분위기만 보면 요즘 날씨에 읽기 딱 좋은 장르가 바로 추리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가을과 겨울 사이잖아요. 화려했던 가을에서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나는 겨울로 가는 길목에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게 추리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을비 내렸었잖아요. 그때 오늘은 이 책 읽기에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한 권 붙잡고 봤습니다. 비 오는 날은 공기가 좀 무겁잖아요. 이 책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속의 8편 단편은 그런 음산하고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의 추리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띠지에 쓰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 유머와 풍자 가득한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모든 단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단편 빠지지 않고 다 재밌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면 저는 등장인물 이름 기억을 잘 못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책을 보거든요. 보시면 이 책의 등장인물 이름으로 예를 들면 하마사키 고로라고 인물이 있잖아요. 분명 처음에는 하마사키라고 나오거든요, 책에. 그런데 보다 보면 고로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없던 인물이 등장한 건가? 내가 또 못 따라가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일본 소설뿐만이 아니라 외국 소설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다가 보니까 단편들이고 하니 또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끄적이면서 읽어봤습니다. 8편을 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재밌었던 단편에는 표시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세금대책 살인사건에도 별표를 해뒀고요. 또 범인 맞추기 소설 살인사건, 예고소설 살인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기계 살인사건, 이렇게 4단편이 가장 재밌어서 4곳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다른 분들도 비슷한 단편에서 재미를 느끼셨을지 궁금해요. 첫 번째 단편인 세금대책 살인사건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단편은 그냥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추리소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등단 10년 된 소설가가 웬일로 올해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회계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그 내용을 상담을 하게 돼요.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소비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품목들을 소설에 등장시켜서 일하면서 사용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깐깐하게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제 태클을 걸게 되면 이 소설을 쓰려고 취재차 사용한 품목이다, 방문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소설에 그 소비 품목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써놓은 소설에 억지스러운 설정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행 가서 사용한 비용을 처리하려고 원래 기존에 이 소설가가 써놓은 소설의 배경이 홋카이도였거든요. 이 홋카이도가 하와이로 배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준 코트를 비용 처리하려고 하와이에서는 필요 없는 코트를 찢어버리는 장면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소설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리겠죠. 이 과정들이 재밌게 그려져서 웃으면서 읽었던 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반전도 있고요. 유머가 있지만 단순한 유머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식의 블랙 유머, 풍자, 이런 단편들이 모인 책이 바로 이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나마 이 8편의 단편들 중에서 기존 추리소설이 가지고 있었던 문법, 분위기, 이걸 잘 표현한 가장 비슷한 단편이 범인 맞추기 소설 살인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가가 4곳의 출판사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곧 발표할 소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소설이 범인을 맞추는 소설이거든요. 그 4명의 출판사 직원들에게 그 소설을 한번 보고 범인을 찾아보라는 미션을 남깁니다. 범인을 찾은 사람의 출판사에게 자신의 다음 장편 출판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범인 찾는 과정이 그려진 단편, 그 범인 맞추기 소설 살인사건이 그나마 기존의 추리소설의 문법과 분위기 이런 것과 비슷해서 같이 소개를 짧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단순 추리소설이기보다는 세금 문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고령화 문제도 언급이 되고, 소설가나 평론가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창작의 고통도 같이 그려지고 있는 작품들도 있어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찐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추리소설 덕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책, 뜨뜻미지근한 느낌을 주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고 또 가벼운 추리소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쌀쌀해져서 그냥 침대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책 읽고 싶으신 분들, 너무 무겁지 않지만 짧은 시간 집중해서 독서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